저 강아지 왜 저기 묶여 있어? 지난주 시골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조카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마당 구석에 묶여있던 할머니 집 개를 보고 말이죠.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시골에선 다 저렇게 키워.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 개가 계속 짖는 거예요. 1시간 넘게요. 아침에 나가보니 물그릇이 뒤집혀 있었고 개는 목줄이 꼬인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제야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원래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걸까?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당연함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개는 원래 밖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마당에 묶어 키웠는데 별 문제 없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조상님들은 평균 50세까지 사셨습니다. 지금은 80세까지 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환경이 달라졌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만 해도 개가 7년만 살아도 장수였습니다. 지금은 15년도 삽니다. 우리가 더 잘 알게 됐거든요. 무엇이 개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개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과학은 이제 명확하게 말합니다. 개를 밖에 묶어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이라고요. 자, 이제부터 복돌이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복돌이는 잠에서 깹니다. 아직 어둡고 쌀쌀하죠. 몸을 움직이려는데 목줄이 팽팽합니다. 1.5m. 이게 복돌이의 전부입니다. 오전 9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급상승하죠. 여름이면 마당 시멘트 바닥이 40도를 넘어갑니다. 그늘은 없어요. 복돌이는 헥헥거리며 입을 벌립니다. 체온을 낮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개는 땀샘이 거의 없다는 거 아시나요? 사람처럼 땀으로 체온 조절을 못합니다. 오직 헥헥거림으로만 버텨야 해요. 그래서 열사병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 묶여있던 개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후 3시. 지나가는 차 소리, 사람 목소리, 고양이 울음소리. 복돌이는 모든 소리에 반응합니다. 짖고 또 짖습니다. 왜일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요. 야생에서 개는 위험을 감지하면 도망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묶여있으면 도망이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얼어붙거나 공격하거나. 미국 질병통제센터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개 물림 사고의 25%가 묶여있던 개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집 지키라고 묶어놓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개가 되는 거죠. 밤 10시. 복돌이는 다시 혼자입니다. 어두운 마당에서 1.5m 반경 안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개는 완벽한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무리 속에 있어야 안정을 느낍니다. 고립은 개에게 가장 큰 고문입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장기간 격리된 개는 뇌의 특정 부위,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위축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와 놀랍도록 비슷해지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묶지 말고 마당에서 자유롭게 키우면 되잖아. 훨씬 낫습니다. 묶는 것보단 100배 낫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온도. 한국의 사계절은 생각보다 극단적입니다. 여름엔 35도를 넘나들고 겨울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죠. 개한테 털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품종마다, 크기마다, 나이마다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소형견, 단모종, 노령견은 겨울 실외에서 단 몇 시간만 노출돼도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두 번째, 기생충과 질병. 실외견은 실내견에 비해 심장사상충 감염률이 8배 높습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치료하지 않으면 100% 사망합니다. 진드기, 벼룩은 기본이고요.
야생동물이나 들고양이와 접촉하면서 온갖 질병에 노출됩니다. 세 번째, 정서적 고립. 마당이 넓어도 개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가족이 집 안에 있고 자기만 밖에 있죠.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홀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2018년 한 동물행동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내견 50마리와 실외견 50마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외견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배 높았어요. 특히 묶여있던 개들은 5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매일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더 놀라운 건 행동 변화였습니다. 실외에 묶여 지내던 개를 실내로 들였을 때 처음 2주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통제당한 나머지 이제 자유가 주어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이 개들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사람을 따라다녔고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개는 실내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2007년부터 개를 3시간 이상 묶어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여러 주가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고요. 유럽은 더 엄격합니다. 독일은 아예 개를 혼자 마당에 두는 것조차 제한하고 반드시 하루 여러 차례 사람과 접촉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스웨덴은 개를 줄에 묶는 행위 자체를 동물학대로 봅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의 정의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때리거나 굶기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마당에서 묶여있는 개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 옆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개를 밖에 묶어 키우고 있다면 오늘 당장 이것만 해보세요. 목줄을 풀어주고 집 안으로 들이세요. 처음엔 낯설어 할 겁니다. 집 안을 어떻게 돌아다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2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개를 보게 될 겁니다. 꼬리를 흔들고 눈을 반짝이며 여러분 곁에 찰싹 붙어있는 개를요. 그게 원래 개의 모습입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개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요즘은 개를 실내에서 키우는 게 건강에 훨씬 좋대요. 겨울에 밖에 있으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 아프다던데요. 비난보다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사람은 알면 변합니다. 다시 복돌이로 돌아가 봅시다. 이 이야기를 촬영하고 6개월 후 복돌이는 더 이상 마당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이 영상을 보고 결심했거든요. 지금 복돌이는 집 안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TV에선 음악이 흐르고 주인은 바로 옆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복돌이는 가끔 눈을 뜨고 주인을 확인하고 다시 편안하게 잠듭니다. 이게 원래 개가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서 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평생을 바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개를 묶어두지 마세요. 개를 밖에 혼자 두지 마세요. 개를 집 안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이세요. 그것만이 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개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마리의 개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안타까운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